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일남 일녀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주류 회사의 제품 개발팀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고액연봉을 받는 화려한 커리어우먼은 아니었지만 나름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직장인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레 경단녀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죠. 수경아, 너 회사 다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려니 답답하지 않니? 육아 우울증 없다면 거짓말이지 뭐. 애들이 귀엽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버티는 거지. 엄마 노릇 제대로 하며 독박 육아하는 게 어디 쉽니? 게다가 넌 회사에서 출장도 많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거의 날아다니듯 일하던 애가 집에만 박혀있으려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다. 안 그래도 이제 둘째 어린이집 가니까 슬슬 회사 복귀 준비해보려고 해. 내 자리가 아직 보존되어 있진 않겠지만 어디 비슷한 데라도 좀 다시 뚫어보려고. 네가 돌아만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지. 경단녀 생활 청산 준비만 되면 언제든 연락해. 김 차장님 그새 상무단 거 너 알지? 언제 시간 한번 내. 상무님이랑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너 복직 물고 좀 터보자. 고맙다 친구야. 아니, 박 팀장님? 복귀 앞에서 친구한테 아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아부가 대수야. 박 팀장님,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요 앞 간장게장집이 기가 막힌데. 거기로 모시죠? 아무튼 넉살은. 하긴 네가 넉살이 좋아 개발팀 일을 하면서도 영업팀 일도 곧잘 했지. 너랑 같이 재미나게 일하던 때가 나도 그립다야. 더 늦기 전에 빨리 회사에 복귀해. 나도 그러려고 준비 땅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전 사실 최근에 연년생 남매를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직장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단녀 생활을 빨리 청산하려고 하는 건 현실적인 이유도 한몫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7급 행정직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연차가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공무원 월급이 아시다시피 뻔하잖아요. 서울살이하며 소형 아파트 전세금 대출 갚으랴, 아이 둘 키우랴. 다달이 생활비가 빠듯하다 못해 둘째까지 생긴 후부터는 매달 마이너스 통장 신세를 못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보, 나 애들 유치원 보낼 때까지 집에서 육아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러다간 가정경제가 완전 거덜나겠다. 아무래도 회사로 빨리 복직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다달이 생활비 많이 부족하지? 지금은 아이들 키우고 당신이 집에 있기로 한 기간이니까 너무 쪼들리게 생활하지 말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쓸 건 쓰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마이너스 통장에 빚 늘어가는 거 보면서 언제까지 그래. 어차피 직장으로 복귀하는 거 빨리 복직하는 게 낫지. 어머니가 애들 어린이집 끝나면 돌봐주신대? 우리 사정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어. 다달이 마이너스라 애들 유치원 보낼 때까지 내가 쉴 형편이 못 된다 했더니 흔쾌히 세빈이랑 준서 돌봐주신대. 다행이다. 그래도 어머니가 오케이 하셔서. 다행이지 뭐. 요즘은 어머님들도 육아 안 도와주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린 시댁도 가깝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직은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편찮으신 데도 없으셔서. 당신한테 내가 많이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빵빵했으면 당신 쉬고 싶을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만 돌봐도 됐을 텐데. 애들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게 좋긴 하지만 매 집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각자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키우는 거지 뭐. 그리고 나 집에만 몇 년 있어서 많이 답답한 것도 사실이야. 그래도 내가 더 가진 게 많았으면 이럴 때
당신이 덜 고생하는 건데. 그런데 여보, 어머니께 애들 맡기면 다달이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문제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그럴 거면 당신이 회사 나가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우리 기반 잡힐 때까지 쓸데없이 돈 가져올 생각 말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 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교사로 정년 퇴임하셔서 연금 나오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손주 손녀 돌볼 능력은 된다면서 한사코 마다하시네. 그래도 애들 맡기는데 죄송해서 그러지. 몇 번이나 말씀드려봤는데 한사코 거절하셨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면서 무슨 돈을 받느냐고. 그리고 재훈애가 잘 사는데 우리가 기반이 아직 안 잡혀서 속상하신가 봐. 동선애야 친정도 부자고 아주버님이 의사인데 뭐. 그리고 그 집은 아직 아이도 없으니 돈 들어갈 데가 우리보다 없지 뭐.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선 재훈애에 비해 우리가 고생한다 생각 드시나 봐. 어머님도 참.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뭐 그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어. 재훈은 저희 시동생 이름입니다. 시동생. 그러니까 동서내외는 돈 걱정 없이 사는 나름 부자라 할 수 있죠. 시동생은 피부과 의사인데 개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가 많은 편이고 또 동서는 친정이 옛날부터 친정아버지가 운수회사를 운영해서 재력이 상당한 편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평범한 약국집 셋째 딸내미. 남편은 안정적이긴 해도 박봉인 공무원이라 경제 규모에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죠. 동서내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부부간의 금슬도 무척 좋답니다. 동서는 시집을 올 때부터 친정아버지에게 대형 평수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 받아서 내 집 마련 걱정 따위는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그에 반해 남편과 저는 허름한 다세대 투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이제 겨우 네 식구가 오래된 구축의 소형 아파트 전세,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을 풀로 받은 집에서 생활하는 형편이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비교 같은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질적으로 걱정 하나 없이 사는 동서의 삶이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동서내외에게 딱 한 가지 결핍이 있다면 그건 아이입니다. 사실 동서 부부가 지독한 난임 부부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세빈이랑 준서는 볼 때마다 쑥쑥 키가 크는 것 같네요. 그러게. 우리가 한 동네 살아서 자주 보는데도 동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애들은 하루가 다르다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가 봐. 세빈이는 아주버님을 닮고 준서는 형님을 쏙 뺐어요.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 닮은 이쁜 딸에 형님 닮은 똘똘한 아들내미에. 저희 연년생 남매를 볼 때마다 동서는 말끝을 흐리며 꺼지듯 한숨을 쉬는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동서내외가 저희 부부보다 결혼을 한 3년 일찍 했더랍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여태 부부 둘이서 널찍한 아파트에 사는 형편이지요. 저는 둘째 역시 계획에 없던 터라 가족 계획에 실패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동서의 그런 부러움 섞인 질투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묘해지는 게 사실이었죠. 요즘 둘씩 낳는 집 잘 없는데 우리도 둘째는 사실 계획이 없던 아이야. 키우려면 산 넘어 산인데 다둥이 부모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동서. 어머, 형님. 아이는 다 축복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낳고 보니 둘째 역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 건 사실이야. 그래도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보통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전 볼 때마다 부럽기만 한걸요?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요즘 100점이라는데
형님네가 딱 그러시잖아요. 동서도 이제 곧 아기 엄마 될 텐데 뭘 그래. 글쎄요. 전 요즘 하도 시험관 실패만 하고 그러니까 내 사주엔 애가 없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기분이 싱숭생숭해요, 형님. 아직 동서 나이도 젊은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저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형님이나 저나 나이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뭘. 그리고 전 자궁이나 난소 나이가 제 나이보다 높은 편이라 여러 가지로 걱정이 태산이고요.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동서였기에 그런 푸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었죠. 동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동서는 지금 아이가 없다 뿐이지 뭐 다른 조건은 남부럽지 않잖아? 마음 편하게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소식 꼭 찾아올 거야. 글쎄요. 덕담은 감사한데 과연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일까 싶네요. 그리고 뭐 다른 조건 남부럽지 않은 뭐 하나요? 제 1순위 행복 조건이 아이인데 그게 허락이 되질 않고 있는데요. 동서, 형님, 전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러운 사람? 그게 누군데? 바로 형님이에요. 아니, 부러울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리 부러워? 왜? 애들 엄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경단녀 되고 독박육아하며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전 경단녀니 독박육아니 그런 말 자체도 부러운걸요. 전 제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쏟아부어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형님은 예쁜 아이를 둘씩이나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질투나요. 동서, 난 솔직히 동서가 질투나고 부럽던데? 아니, 제가 어디 가요? 과배란 주사 맞는다고 매일 퉁퉁 부어있는 게 부러워 보이세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동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경제적으로 걱정할 것도 없고 옷돈을 예쁘고 좋은 것 입고 자기 관리할 여건도 충분하고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그런 게 얼마나 부러운데. 글쎄요, 형님. 형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돈은 노력해서 벌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게 아이라는 말. 저 요즘 그거 엄청 절감하거든요. 거듭된 시험관 실패로 좀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겪는 동서였습니다. 아휴, 요즘 둘째가 통 밥도 잘 안 먹고 매가리가 없는 게 자꾸 애가 안 들어서다 보니 의기소침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다. 그러게요. 동서가 조바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아이 문제 때문에. 걔 입장에선 그럴 법하지. 시집은 너보다 먼저 왔는데 너희 집은 애가 벌써 주렁주렁 둘인데 저만 여태 시험관이다 뭐다 저러고 있으니 아휴, 스트레스 받으면 더 잘 안 된다는데 동서 보고 마음 좀 편히 가지라 하세요.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얘기 한다. 그런데도 표정이 부르퉁해서는 전 형님이 부러워요 어머니 그 소리만 하니 아휴, 동서도 참 내가 부러울 게 뭐 있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걔는 세상 네가 부러운가 보더라. 세빈이 준서 귀엽고 똘똘하니 건강하다고. 너희 집 같은 연년생 남매 엄마 되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연년생이 키우는데 거의 쌍둥이급으로 얼마나 힘이 든데. 동서는 자꾸 그런 소리를 하나 모르겠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왕 넌 일이 힘들고 둘째는 일이 아쉬울 거. 아휴, 하늘도 무심하시지. 너희 집 둘째네 집 그저 한 명씩 애들 점지해줬음. 얼마나 좋았을까 싶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유 참, 복직 준비는 잘 되어가니? 네, 안 그래도 저번 일하던 회사에 상무님을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머니? 갑자기 집안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저는 구역질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내게 되더군요. 넣은 김에 등갈비 김치찜이나 한 냄비에서 싸주려고 했지. 냄새 나는 거 보니 끓기 시작한 것 같은데 불 좀 줄이고 막. 그런데 그 냄새에 그리 구역질이 올라와? 욕한 냄새도 아닌데? 큰애는 혹시 설마... 네? 너 혹시 너 애 들어선 거 아니냐? 어머, 아닐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 그런데 김치찜 냄새 난다고 생전 안 하던 헛구역질을 그리 한단 말이냐?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았거든요. 어제 저녁을 좀 늦게 먹고 자는 바람에 보니까 얼굴도 까칠하고 영... 혹시 모르니 그래도 검사나 한번 받아봐라. 복직 앞두고 또 셋째 들어선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에이, 설마요. 셋째는 무슨... 전 뭔가 민망해서 그런 대답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밀려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간 사이 휴대폰의 생리 어플을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2달 가까이 생리가 없었던 사실을 알게 됐죠. 허걱하는 심정으로 전 당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아니길 바라며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임신인 겁니다. 세상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연년생 남매 녀석들이 쪼르르 달려와 제품에 와락 안기더군요. 엄마 배고파요. 저녁 먹어요. 엄마, 오늘 오므라이스 해주기로 한 약속 안 잊어먹었죠? 엄마 빨리. 나는 유부초밥 먹고 싶은데 유부초밥 해주면 안 돼요? 야, 엄마가 오늘 오므라이스 해주기로 한 날인데 무슨 유부초밥이야. 맨날 누나 먹고 싶은 거 엄마한테 해달래. 엄마, 난 유부초밥. 양팔에 매달려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을 달래는데 문득 현타가 밀려오더군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금 역시 한계치면서 셋째를 가진 제 현실이 말입니다.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씻긴 뒤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늦은 퇴근을 했더군요. 지금 들어와? 행정부 직원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말이야.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애들 재우고 좀 쉬던 참이야. 들어오는 길에 당신 좋아하는 옛날 통닭 하나 포장해왔어. 나랑 맥주 한 잔 같이 할래? 그 냄새 때문에 이렇게 속이 울렁거렸구나. 잠시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보, 뭐 잘못 먹고 최악이라도 했어? 사거리 코너에 그 할아버지가 하는 옛날 통닭집에서 사온 거야. 당신 그 집 통닭 좋아하잖아. 여보, 나 이제 그 옛날 통닭 냄새 너무 역하다. 그리고 맥주도 못 마시겠고.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부터 이 집 통닭이랑 생맥주 먹고 싶대서 불어 포장해왔는데.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냐. 다 망했다 진짜. 전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상무님과 회사 측의 논의로 겨우 회사로 복귀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상무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덜컥 셋째로 임신했다니. 다달이 늘어가는 은행빚과 빠듯한 가정경제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에 쥐가 나는 것만 같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여보, 나 어떡해. 아니, 우리 어떡하냐? 울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봐. 나 임신했어. 셋째 가졌다고. 뭐? 당신이 셋째를 또 임신했다고? 우리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 사단인지 모르겠다 정말. 여보, 아무리 급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지만 사달이란 표현은 좀 그렇다. 응? 이게 사달이 아닌 뭐야. 우리 능력이 어떻게 셋째를 낳아서 길러. 다음 주면 상무님 만나서 회사 복귀하기로 했는데 복직이고 뭐고 다 물 건너 간 거잖아. 여보, 속상하고 걱정돼서 미치겠어. 우리 능력이 무슨 셋째냔 말이야.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우리 둘도 키웠는데 아직 거 셋이라고 못 키울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셋째를 낳자는 말이야? 아니, 그럼 뱃속에 들어선 애를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이 지금... 혜선아, 우리가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바둥거리면 애 하나 더 못 키우진 않을 거야. 내 벌이가 너무 시원찮아 그런 거면 나 공무원 관두고 어디 사업이라도 시작해볼게. 여보, 제발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마. 사업은 뭐 아무나 한대? 어떻게 붙은 공무원 시험인데 그걸 그만둔다는 거야? 당신이 셋째 지우려고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속상해서 하는 소리야. 당신 못지않게 나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야. 내 사전에도 낙태 따위는 없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형편의 셋째 너무 답이 안 나오잖아. 여보, 제발 그만 울어라, 응? 축하받고 축복받아도 모자랄 소식에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면서 울기만 하니? 우리 형편이 사실 그렇잖아. 우리 돈으로 무슨 셋째까지 키워. 우리가. 여보, 나 담배도 끊고 차도 팔아서 전철 타고 회사 다닐게. 그리고 퇴근해서 대리운전이라도 뛸 테니까 제발 마음 좀 진정하자. 내가 당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더 열심히 일할게. 여보. 미안하다. 이런 소식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게 만든 못난 남편이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너무 놀라고 속상해서 말을 막 했어. 아니야. 당신이 여유가 없게 만든 건 내 잘못이야. 나 체면 불구하고 부모님께 돈을 좀 융통해서라도 당신 걱정 안 시킬게. 그리고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알아보고. 여보, 공무원은 경업금지인 거 몰라?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나 아는 친구 녀석이 근방에 세차장을 오픈했어. 밤에 일 좀 도와달라는데 친구 일 도와주는 구실로 세차장 일 그거라도 해야겠다. 여보, 그러다 회사에서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당신 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몰래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니 그럼? 도둑고양이처럼 알바해서라도 생활비 더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아기랑 당신 건강만 신경 써. 알았지?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이 뭐가 미안해? 능력 없는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 고생하는 당신한테 내가 더 미안하지.
셋째를 임신했지만 전 마음이 영 편안하지 않더군요. 제 임신 사실을 아신 시부모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다둥이 부모가 어디냐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아시는 시부모님께서 꽤 큰 금액이 든 예금 통장을 건네시며 큰애야, 이거 임신한 동안 필요한 거 사 쓰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 먹어라. 어머님, 무슨 큰돈을 이렇게... 너희 형편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소리 할 것 없다. 너 복직도 물 건너 가버려서 고민 많은 것도 알고. 그렇지만 복직을 영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셋째만 나오면 이번엔 내가 육아를 아예 전담해주마. 넌 더 미루지 말고 회사로 복직해. 어머님, 너희가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다둥이 부모가 돼서 고생하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 네 아버님이랑 나랑 노후는 세빈이랑 준서 그리고 태어날 셋째 손주 육아에 올인하기로 했으니 넌 그저 마음 편하게 출산할 생각만 해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잘 생기지 않고 겁이 나네요. 이런 때 집이라도 하나 턱 사주면서 걱정 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우리도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육아 도와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그래, 육아라도 우리가 전담해서 도와줄 테니 넌 건강하게 출산하고 몸 빨리 추스를 생각만 해라. 네가 더 경단녀 생활 안 해도 되도록 그거 하나라도 우리 내외가 뒷받침을 하마.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봉투. 예금 통장도 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봉투예요? 그건 둘째내가 준비한 임신 축하 금일봉이란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동선에 눈치 보이는데 무슨 축하 금일봉까지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너희 부부 셋째 임신 소식 한참 눈치 보며 둘째한테 말했구나. 그래도 축하한다면서 금일봉 대신 전해달라 하더라. 네. 동서는 고맙지만 미안하게 뭘 이런 걸 다... 걔들이야 돈 걱정은 없는 애들이니 사양 말고 받아둬. 동서 시험관 매번 실패해서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닌 걸 아는데 저만 이번에도 셋째를 덜컥 가져서 좀... 그러게 말이다. 삼신할머니도 참 얄궂으시지. 아기 달라는 집에는 점질 안 해주시고. 참, 내가 이런 소리를 하려던 게 아닌데. 아니에요, 어머님. 틀린 말씀도 아닌데요, 뭘. 암튼 네 동서한테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하려무나.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전 동서에게 전화를 했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동서, 셋째 임신 축하해줘서 고마워. 시험관 하기를 10번째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런 인사치레를 건네는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또 뜻밖의 초대를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남들은 한 번도 힘든 임신을 형님은 무려 3번씩이나 성공하시고. 너무 부럽네요. 안 그래도 형님께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형님 셋째 임신 축하드릴 겸 집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내일 점심 드시러 오세요. 아니야. 그럴 것까지 없어, 동서. 처음 하는 임신도 아니고 그렇게 유난 떨 일도 아니야. 유난이라뇨. 아기는 언제나 축복이고 행운인데
셋째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뱃속에 아기가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나 때문에 동서 힘들게 점심 준비까지 할 필요는 없단 소리야. 제가 뭐 힘든 일이 있나요? 저야 요즘 집에서 몸 관리하며 임신 준비하는 거 말곤 하는 일도 없는걸요. 다둥이 엄마인 형님 기운, 그거 나눠받고 싶어서 그런 거니. 사양 마시고 내일 점심 드시러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동서였습니다.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자리가 될 것 같아 꺼려졌지만 계속 동서의 제의를 거절할 명분도 딱히 없었죠. 아유, 재수 씨가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냥 가서 맛있게 점심 먹고 오면 되지. 뭘 그래? 저는 임신 안 돼서 스트레스인데 난 덜컥 셋째 가져서 그거 축하받자고 점심 먹으러 가는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아?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뭘 그래.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래. 당신이 아는 비법 같은 거 있으면 좀 말도 해주고. 당신도 참. 임신하는데 무슨 비법 같은 게 다 있어? 세상 천지 그런 게 있음. 이 세상 브링크리닉 다 망하겠다? 아니 뭐 재수 씨가 하도 당신 기운 나눠받고 싶다고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참, 아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기운 같은 게 어딨어? 아니, 실은 아까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라니? 어머니께서 왜? 아,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길래 말을 못하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니? 엄마가 당신한테는 도저히 직접 못 물어보겠다면서 나한테 은근슬쩍 부탁하시던데 아무래도 당신 허락을. 아우 참, 답답해 미치겠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낑낑거리면서 말을 시원하게 못해? 옛말에 왜 그런 거 있다잖아. 뭐? 옛말에 뭐? 왜 그 애 못 낳는 여자들이 아주 순풍순풍 잘났는 여염집 여자들 속옷 가져다 입으면 임신 됐다고 말이야.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어머님은 믿으신대? 그래서 혹시 설마. 그래, 당신 속옷이나 아님 그게 정 그러면 잠옷이라도 한 벌 동서 갖다 주는 게 어떻겠냐고 넌지시 말씀하시더라. 아니, 어머님께선 배울 만큼 배운 분이. 당신이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엄마도 엄청 눈치 보면서 어렵게 말씀 꺼내시더라. 어머님이야 옛날 분이니 그렇다 치지만 설령 내가 갖다 준다는들 동서가 그걸 좋아하기나 하겠어? 듣자니 재수씨도 당신 속은 무척 원한다는데? 뭐라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너무 싫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는 말라고 하셨어. 잘 생각해보고 내일 재수씨네 점심 먹으러 가면서 당신 괜찮으면 안 입는 속옷 바지라도 하나 가져다 주든지. 대체 하다 별 부탁을 다 받아본다. 내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말을 꺼낸 남편은 제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불어 어깨를 주무르며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더군요. 여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동서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내 속옷 얘기까지 했겠어? 깔끔한 걸로 하나 갖다 줄 테니 아마 그만해. 정말이야? 역시 우리 와이프 성격 하나는 최고다. 우리 애들이 다 당신 닮아서 성격이 모난 애들이었고 둥글둥글 착한가 보다. 입에 발린 칭찬 안 해도 되거든.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진짠데? 아유, 암튼 어머님이나 동서나 정말 못 말리겠다. 동서와 시어머니 심정을 알면서도 뭘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인정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제가 평소 자주 입던 잠옷 하나를 골라서 잘 포장해서 종이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점심나절이 되었고 전 약속대로 동선의 집으로 갔죠.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배웅해 주시더군요. 도우미 아주머니 바뀌셨어? 네, 전라도 분이신데 이분이 요리 솜씨가 특히 좋으시다 하셔서요. 형님 보리굴비랑 간장게장 좋아하시죠? 점심 메뉴 그걸로 준비했는데. 아휴, 굴비랑 게장이야. 없어서 못 먹지 뭐. 고마워. 전 동서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점심상을 물리고 병원 볼일을 본다며 나갔고 집에는 동서와 나만 남았지요. 동서네 집은 참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크고 참 좋다. 베란다도 쾌적하고 거실도 층고가 높아서 시원한 느낌이야. 집만 쓸데없이 크면 뭐하나요? 커다란 집에 아이 웃음소리 하나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며 어두운 표정을 짓는 동서였습니다. 순간 어떤 말을 하며 위로를 건네야 하나 판단이 안 서서 저 역시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었죠. 형님, 식사도 다 했는데 따끈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좋지 뭐. 차는 내가 타올게. 아니에요 형님. 임산부는 편히 쉬어야 하는데 무슨 형님이 차를 타요. 거기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동서는 벌떡 일어나더니 뭔가에 쫓기듯 좀 불안한 얼굴로 차 2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오더군요. 형님, 이거 임산부한테 엄청 좋은 차래요.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이름 모를 차 한 잔을 내오는데 뭔가 좀 순간 불길하다고 해야 하나?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찻잔 2잔을 나란히 가져와 나와 본인 앞에 내려두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붉은 빛깔의 차 2잔이 영국제 찻잔 안에서 조용히 찰랑거리더군요. 처음 맡아보는 차량인데 이거 무슨 차야? 아, 그게 무슨 차냐면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귀한 차 형님 아마 처음 드셔볼걸요? 빨갛고 투명한 빛깔이 노을빛을 닮은 차였습니다. 대체 무슨 차길래 동서가 저런 말을 하나 싶어 차를 물끄러미 보는데 동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형님, 먼저 한 잔 쭉 들이키고 계세요. 전 다과를 좀 가져올게요. 말하며 부엌으로 가더군요. 전 순간 뭐라 콕 집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도 모르게 동서의 찻잔과 제 찻잔을 동서 모르게 얼른 바꿔치기 했죠.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내가 방금 왜 이런 짓을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알 수 없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불길한 느낌과 예감 때문에 전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동서는 부엌에서 집에서 손수 구웠다는 쿠키를 내왔고 저와 동서는 차와 쿠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충격적이고 기함할 만한 사건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동서가 내온 이름 모를 차 한 잔, 그리고 불길한 예감에 찻잔을 바꿨는데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제가 바꾼 찻잔의 차를 반쯤 마신 동서가 차를 마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숨을 쉬지 못하더니 거실 바닥에 철푸덕 쓰러져 사지를 벌벌 떨며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서 대체 왜 이래? 형님, 숨을
전 너무나 깜짝 놀라서 당장 119를 불렀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동서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전 쿵쾅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동서를 따라 병원으로 갔죠. 실신해서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동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전 당연히 이상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대체 차 안에 뭘 넣었길래 그 차를 마시고 동서가 이렇게 숨도 못 쉬고 경련을... 설마 동서가 나를... 끔찍스러운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갑자기 동서라는 사람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보이는 게 사실이었죠. 전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나중에 연락을 드리자고 합의를 보았고 일단 남편 보고 좀 병원에 와달라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모든 상황들이 홀몸도 아닌 제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동서는 위세척을 비롯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처치를 받고 수액을 맞으며 잠든 동서를 보는데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여보,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조용해. 우린 나가서 얘기하자. 남편과 병실 복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재수 씨는 왜 갑자기 저렇게 쓰러진 거야?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원인은 알 수 없어. 이따 의사가 나오면 말해주기로 했어. 당신이 찻잔을 바꿨고 그 바뀐 찻잔의 차를 마신 재수 씨가 저렇게 거품 물고 쓰러졌다는 거야? 그래. 찻잔을 내가 그때 바꾸지 않았더라면 동서는 대체 왜 그런 차를 내게 마시게 하려고 했던 걸까? 설마 재수 씨가 그런 나쁜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나도 정말 그런 의심하기 싫어.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고 뭘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게 정말이라면 재수 씨 정말... 남편과 제가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차트를 들고 헐레벌떡 달려오더군요. 박재환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저희 동서 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거죠? 저 환자분께서 아까 의식이 돌아와 말씀 나눠본 결과 어려서부터 감과 감잎에 엄청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알러지 반응 검사에서도 그런 소견이 나왔고요. 감잎 알러지라고요? 네, 환자분이 마신 건 감잎차였습니다. 그쪽이 임산부라 감잎차를 드렸고 본인은 홍차를 마시려던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아연실색해서 당장 동서에게 갔습니다. 동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설마 아까 제가 가져다 준 찻잔 바꾸셨어요? 아니, 그게... 동서가 자꾸 무슨 차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면서 다 마시라고 강요하길래 괜히 이상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절 의심하세요? 미안해, 동서.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건데 그 차 마시고 동서가 쓰러져서 나 진짜 이상한 의심을 했지 뭐야. 정말 미안해. 형님, 너무하시네요. 전 그간 아이 문제로 형님께 날카롭게 군 게 죄송하고 또 속옷 부탁이 죄송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임산부한테 좋다는 감잎차를 시골 이모님께 부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요. 동서, 미안해. 난 동서가 그런 마음인 줄도 모르고 괜한 오해를... 서럽게 우는 동서를 보자
너무 미안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동서 진심도 모르고 내가 너무 실수를 했네. 동서, 마음 풀고 날 용서해줘. 부탁이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요즘 우울증도 심하고 솔직히 다복하게 연년생 남매 키우는 형님 보면서 저 속으로 질투 엄청 했어요. 거기다 최근엔 셋째까지 가지셨단 얘기 듣고 화가 났고요. 사람이니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동서 입장 배려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다. 제 그런 꼬인 마음이 은연중에 느껴져서 그런 오해하신 건데요, 뭐. 오해받아도 싸죠. 아니야. 동서는 알러지 있어서 마시지도 못하는 감립차를 날 위해 준비해준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형님. 이런 사달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와 동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참, 동서. 이거 어머님이랑 동서가 말했던 거. 속옷은 아무래도 찝찝할 것 같아서 내가 첫째부터 셋째까지 임신되는 시기마다 입었던 잠옷이야. 낡았지만 필요하다면. 고마워요, 형님.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야. 가족끼리니까 할 수 있는 부탁이지 뭐. 이런 게 소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동서가 필요하다니까. 더 필요하면 얘기하고. 아니에요, 형님. 저도 이번 일 겪으며 느낀 게 많네요. 그런 얘기를 하며 뭔가 초연한 표정을 짓는 동서였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겪으며 동서는 불임 클리닉 다니는 일을 관두었어요. 동서, 시험관 그만하려고? 하늘이 저희 부부에겐 자연임신 기회는 영 안 주시는 것 같아서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이젠 기다리는 일도 한계치라 최근에 그 사람과 결정했어요. 입양을 하기로요. 아, 입양? 그렇구나. 어머님, 아버님은 뭘 하셔? 저희 부부 뜻대로 하라셨고요. 참 어려운 결정했네. 차라리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될 수 있는 길이 임신 말고도 있었는데 왜 그리 속을 끓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환하게 웃는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입양을 결정하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아기들을 보육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천천히 입양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요, 참 하늘의 뜻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를 심오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서가 임신을 포기하고 보육원 봉사활동에 열심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그 사이 이미 임신 막달에 접어들어 남산만큼 부른 배를 하고 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였죠. 막달이라도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게 태아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일이었기에 전 그날도 무거운 몸을 하고 집안에 걸레질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힘들게 걸레질을 하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구세요? 형님, 지금 혹시 바쁘세요? 아니, 집에서 걸레질 좀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일은 오후나절이었고 특별한 용무도 없이 또 기별도 없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온 동서가 좀 의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들뜨고 기쁜 기색의 동서 얼굴도 무슨 일인가 싶었죠. 표정 보니까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동서? 형님, 저 형님 잊은 잠옷 있잖아요. 아,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너무 낡아서 버렸겠거니 했는데.
제가 그 귀한 잠옷을 왜 버려요, 형님. 저 이제 그 잠옷 우리 집 갑으로 삼을 건데요. 그 낡은 잠옷을 갑으로 삼는다고?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형님, 저 임신했어요. 형님이 주신 그 낡은 잠옷 매일 입고 잠들었는데 그 잠옷 입고 저 임신됐다고요, 형님. 정말이야, 동서? 시험관도 없이 자연 임신에 성공했다고? 네. 저도 임신 테스트기 몇 개나 해보고 너무 안 믿겨서 방금 산부인과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품에 와락 안기는 동서였습니다. 형님, 저 임신한 거 다 형님 덕분이에요. 임신하려고 한약부터 양방병원 그 비싼 브링 클리닉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형님 잠옷 한 방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니까요? 설마 진짜 내 잠옷 때문일까? 어찌됐건 저 그 잠옷 입고 남편이랑 합방했고 그래서 임신된 거 사실인데요? 동서, 임신한 거 너무 잘 됐지만 그건 너무 투머치 정보 TMI다. 그치? 전 좀 민망해서 그런 동서를 가볍게 나무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는 너무나 행복해하며 제게 다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군요. 전 무사히 임신 주수를 채워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고 동서도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을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배가 제법 볼록 나온 동서가 남편과 함께 조리원으로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아니, 동서가 조리원까지 어쩐 일이야? 여보, 재수씨가 당신한테 줄 선물이 있다고 하시네? 선물? 아니, 임신했을 때 금일봉 받은 것도 미안한데 무슨 또 출산 선물까지. 형님, 깜짝 놀라실 선물이니까 따라와 보세요. 동서를 따라 남편과 차에서 내린 곳은 웬 주상복합 단지 앞이었습니다. 여보, 동서, 여기를 우리가 왜 와요? 우리 집하고는 꽤 떨어진 동네인데. 형님, 일단 저를 따라와 보세요. 영문을 알 수 없이 싱글벙글 웃는 남편과 동서를 따라간 곳은 중형평수의 고급스런 주상복합 아파트 아니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여기가 형님네 가족 집이에요. 이게 저희 가족이 드리는 출산 선물이고요. 아니, 누가 출산 선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줘. 저 형님 덕분에 그렇게 바라던 임신 성공했잖아요. 형님이 기운을 나눠주셔서요. 그리고 저희 친오빠가 최근 아파트 건설 쪽 사업을 해서 여기 주상복합 단지를 분양하거든요. 건설사 주주라 좀 싸게 분양을 받았고 이거 형님네 부부 드리라고 저희 오빠랑 아빠가 제안하셨어요. 너무 큰 선물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답례라 전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동서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동서, 설마 내가 잠은 나눠줬다고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잠은 나눠주셔서 제가 임신 성공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설마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럼 왜 이런 큰 선물을 우리 가족한테 주는 거야? 가족끼리는 많이 가진 걸 서로 나누는 게 도리잖아요. 저희는 경제적으로는 형님네보다 형편이 좋고 또 친정오빠가 몇 년 전부터 분양 사업을 시작해서 안 그래도 형님 부부께 아파트를 한 채 드리자. 그런 생각한 지 오래예요, 형님. 그래도 너무 큰 선물이라 황송해서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형님은 애국자시잖아요. 삼둥이 엄마신데 받을 자격 충분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건데.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형님. 저희 가족은 동서와 동서 친정가족의 호의로 그렇게 고급스럽고 널찍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물받게 되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 걱정이 없어지고 또 내 집 마련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더군요. 동서, 정말 고마워. 가족이라고 가진 걸 다 나누는 게 인지상정은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그이가 자기가 의대 공부하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버님 대학원도 유학도 못 갔다고 지금껏 많이 미안하대요. 이 정도는 저희가 해드리는 게 도리니까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현실적으로 집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남편과 제가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출산 후 전 산후조리를 마치고 바로 직장으로 복귀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약속대로 셋째 아기를 돌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거의 서로의 집을 오가며 공동육아를 하십니다. 동서의 아이와 저희 삼남매를 사이좋게 돌아가며 돌보는 시부모님과 동서이죠. 가족들의 배려로 큰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된 저는 운이 좋은 워킹맘인 게 분명한 듯합니다. 제가 받는 여러 배려와 행운에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파이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